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커버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아유, 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소름이 싹 끼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하긴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 네. 아니면 저는 좀 비현실적이면서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끼리십니다. 커버죠. 오늘 얘기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강사님한테 들은 진짜 좀 이상한 얘기예요. 이 형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 사건 당시가 박사과정을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90년대 되게 오래됐죠. 근데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관계가 어쩌다 보니 편하게 형님 동생 한 사이가 돼서 편하게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칭을. 때는 바야흐로 스마트폰은커녕 그 내비게이션도 없고 우리가 운전하거나 할 때 종이 지도책 하나 차에 싣고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서 한 90년대 초반쯤 됐겠죠. 제가 한번 그 형님을 준호 형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준호 형님은 그 국문학 전공을 해서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그 논문을 준비하셨대요. 논문 주제가 뭐였냐? 제목은 제가 좀 임의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대충 느낌이 잊혀진 근대 시인의 문학세계 막 이런 특이하고 심오해 보이는 그런 소재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대 문학사에 이름은 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적으로는 잊혀진 그런 시인들 있잖아요. 준호 형님이 바로 그런 시인들의 작품이나 배경 같은 걸 좀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뭐 주말 방학할 거 없이 시간만 나면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뭐 문학관이나 시인의 생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방문하고 자료를 좀 수집하고 그러셨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 말고는 연구를 할 방법이 없었대요. 예. 그렇게 논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준호 형님은 그 한 시인의 그 생가를 찾으려고 전국 지도책이라는 게 있었대요. 제가 실물을 못 봐서 좀 감이 안 오는데 그 지도책이 막 이렇게 전국 지도가 몇십 페이지로 나뉘어 있고 뭐 앞에는 광역권, 뒤로 갈수록 세세한 지역권 그런 데까지 확대된 형태였대요. 그래서 형님이 거실 탁자에 지도책을 탁 펴놓고 볼펜을 들고서 체크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가려고 했던 그 생가의 주인공인 시인은 이름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좀 마이너한 인물이었는데 이름이 가명으로 한영수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문학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인문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 법한데 한영수라는 그런 시인은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 말로도 자료가 실제로도 거의 없어서 도서관이나 문학관에서도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연히 아주 희미한 옛날 기록 하나를 찾게 됐대요. 그 기록에 따르면 그 한영수라는 그 시인이 1930년대에 태어난 고향 마을이 있었고 그곳을 배경으로 한 시를 몇 편 남겼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인의 생가가 연구할 때 꽤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답사가고 이러는 게. 그래서 배경을 좀 이해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생가를 꼭 방문해야겠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 생가가 뭐 돌비리, 음리 할 때 있죠. 그 읍면리 그런 곳에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형님이 지명을 찾으려고 지도책을 뒤적여봐도 이 돌비리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지도책을 계속 넘기다가 포기할 무렵에 아주 작은 낡은 지도에 표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너무 한 페이지 구석에 작아서 놓칠 뻔한 표시인데 작은 글씨로 수기로 인쇄된 게 아니고 돌비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찾았네. 그래서 거기를 동그라미를 딱 크게 치고 준비를 시작하죠 가려고. 그때 당시에 형님께서 살고 계시던 곳이 서울이었는데 지도상에서 돌비리는 경상북도라고 칠게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짜기 쪽에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차로 대여섯 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죠. 그래서 형님은 그 작은 표시 하나만 믿고 책이랑 자료들 챙겨가지고 혹시 뭐 인터뷰할 일 생길까 싶어가지고 작은 녹음기도 챙기셨대요. 그래서 출발한 게 거의 새벽 무렵이었대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마트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밑줄을 긋고 지도에다가 주요 국도 번호, 마을 이름 이런 걸 기억하면서 운전을 해야 됐었대요. 그래서 지도책을 조수석에 펼쳐놓고 운전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경상북도 쪽으로 쭉 내려갔대요. 네. 근데 그때는 또 고속도로가 요즘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노선을 갈아타면서 내려가는 시기여서 요거 하나 놓치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기 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출구마다 표지판 열심히 보면서 내려갔는데 그렇게 가서 경북에 도착을 했는데 어느 소도시까지는 잘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지도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가면 작은 국도와 지방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경로였대요. 근데 문제가 그 지도책이 크게 막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도로는 또 점점 좁아지고 집들도 거의 없어지고 주변에 산만 보이는 그런 완전 비포장 느낌? 그런 풍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 맞나? 그래서 지금처럼 뭐 휴게소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돌기도 힘들고 그래서 큰일 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근데 그 도로 번호는 있으니까 마을 이름들 이런 거 있으니까 쭉 그걸 믿고 운전을 했는데 거기서 좀 약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주변 풍경이 되게 황량하고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민가가 물론 하나둘 보이긴 했는데 대부분 뭐 허름하거나 빈집처럼 보였고 사람도 거의 인적이 드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시골이니까 농사 지으러 갔나? 근데 보니까 그때부터 그 형님의 차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좁은 그 도로를 지나면서 네. 조금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인가 지도책에 적혀있는 지명들이 하나씩 뭔가 그 실제 도로 표지판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지도책에는 다음 마을이 귀종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도로 표지판은 아무리 봐도 귀종리라는 이름이 없는 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도로 표지마다 좀 녹슬어 있고 그래서 이게 두리번거리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진 곳까지 들어왔다는 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거 뭐 지도에 표시된 대로라면 돌비리가 바로 근처라는 생각에 그냥 가보자고 결심했대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음에 형님은 그 지도책을 다시 펴서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하니까 이상하게 그 돌비리 표시가 돼 있는 게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도가 좀 지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처음 미묘한 사건이었죠. 얼마 전까지 뚜렷했는데 오래된 잉크가 발화된 것처럼 지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봤나? 그러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써 무시하고 더 깊숙한 산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이상하다고 느끼고 좀 뒤돌아 나와야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을 겪으면 그게 생각처럼 쉽게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서울에서 벌써 5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도 하나 흐릿해졌다고 조금 길 못 찾겠다고 돌아가기에는 좀 억울했대요. 일단은 불안함보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돌빌이라는 장소가 정말 중요한 곳이기도 했고요. 좀 더 들어가서 일단 마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 마주한 길이 좀 기이했대요. 길이 좁아져서 분명 도로로 깔려있는 건 맞는데 거의 큰 차는 못 지나가고 작은 차 지나갈 정도. 그래서 비포장이 됐으니까 혹시 나무가 차 유리 때리는 나는 소리 좀 아시려나? 그러니까 푸닥푸닥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면서 좀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는 게 하나 발견됩니다. 보니까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그 좁은데 버려진 자동차가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차는 도로 바로 옆 풀숲에 버려진 채로 있었고 먼지가 되게 막 세차 안 한 그런 거 말고 진짜 폐차된 거 마냥 두껍게 앉아서 거의 형태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대요. 근데 좀 차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보통 폐차된 자동차가 그냥 길에 버려져 있으면 녹이 슬거나 뭐 창문이 깨지거나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차는 창문도 멀쩡하고 타이어도 다 달린 채로 거의 온전한 상태였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상한 건 마치 그 오래 방치된 거 마냥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낙엽에 덮여 있었고 예. 안쪽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는데 이 산 깊은 곳에 차가 지나가기도 힘든 곳에 왜 차가 있을까 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무서웠는데 그냥 뭐 지나쳐서 얼른 다시 앞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백미러나 사이드미러 쭉 보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럼요. 근데 무심코 보니까 방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어떤 사람 형체 같은 게 그 의자 좌석에서 빈 차의 좌석에서 어렴풋이 보였다고요. 순간 놀라서 진짜 반사신경처럼 브레이크를 팍 밟고 차를 멈췄대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눈 힐끔하는 순간이었는데 분명히 차 안에 뭐가 움직였던 건 확실했대요. 자기 기억으론. 다시 이제 브레이크 밟고 숨을 고르고 이제 백미러를 다시 봤더니 이번엔 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했는데 거기서 내려서 확인한 용기까지는 없고 그래서 얼른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찜찜했던 이유가 그 마지막에 형체가
움직인 게 그냥 이렇게 좌우로 뭐 움직이거나 뭐 까딱한 게 아니고 마치 문을 열고 이렇게 쓱 이렇게 우리 내리려고 할 때 몸 상체 기울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쓱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꺼림칙하고 불안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지나쳐서 무의식적으로 땀이 송글송글 나고 되게 속된 말로 쫄린 거죠. 길은 이제 도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험악한 상태고 이게 뭐 아직까지는 큰 사건은 없었지만 보니까 말 그대로 약간 묘한 분위기만으로도 점점 불안감이 중첩되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길이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계속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주변이 확 트이면서 눈앞에 작은 집 같은 것들이 몇 개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진짜 드디어 마을 나왔구나, 다행이다. 근데 문제는 이 형님이 지도를 펼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도상에서 돌빌이라는 곳은 대충 어림잡아도 여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훨씬 더 안쪽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 같은 거는 그 지도상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마을이었던 거죠. 그걸 확인한 순간부터 또 한 번의 불길한 느낌이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잠깐 차를 멈추고 내리진 않고 창문을 내리고 마을 찬찬히 둘러봤대요.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그 마을에도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건물이 낡고 허름한 상태로 있었는데 기와장도 좀 깨져 있고 뭐 곰팡이도 외벽에 돼 있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뭐 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폐허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거는 곳곳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또 있는데 그것들이 되게 방치된 채로 뭔가 사람만 삭제된 기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탁기 위에 빨래 바구니가 있다거나 집에서 쓸 법한 의자나 책상이 나와 있는 거, 마치 사람들이 뭐 급한 일 생겨서 갑자기 막 황급하게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시선을 옮기다가 또 한 번 깜짝을 놀랐던 게 마을 입구의 전봇대 위에 뭔가 붙어 있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까 그게 약간 실종자 전단지? 뭐 누구 찾습니다 한글로 써 있었는데 형님은 그 차에 내려서 이제 가봤죠.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색이 바래서 흐릿해지고 글씨는 뭐 빗물에 젖어서 지워질 정도였지만 가까이서 눈 찡그리고 보니까 어린아이 사진과 함께 가명으로요. 뭐 김지훈, 괄호치고 8세 이렇게 이름 써있고 그 아래쪽에는 아주 희미하게 1999년 3월 12일 실종 뭐 이렇게 날짜가 써있었대요. 그거 전단지를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그 지도를 산 게 그 해가 99년이었는데 그 99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이 아이는 불과 몇 달 전에 실종이 된 것이고 전단지 상태로 보건대 이 아이가 사라진 마을 자체가 되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폐허였던 거예요. 혼란스럽잖아요. 사라진 거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폐허 같고 종이도 빛바랬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움과 그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다시 차에 올라타고 출발을 서둘렀어요. 근데 차에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돌리니까 이게 웬걸 시동이 안 걸려요. 또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일단 열쇠만 돌려봤는데 털털털 우리 막 흔히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시동이 걸리지가 않았대요. 그 순간 진짜 최악이다. 이 낡고 을시련스러운 폐가들 사이에서 하필이면 이때 시동도 걸리지 않고 이 텅 빈 마을에 혼자 남겨진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마을 안쪽 그 몇 안 되는 집들 중에서 삐익 하는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뭐 의도하고 자시고 간에 반사적으로 그쪽 봤고 지금 몸에 털이 좀 바짝 서는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면 그 폐가 문 쪽에서 또 희미하게 사람의 그 형체 같은 뭔가가 형님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당황한 느낌도 아니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형님 쪽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한 게 또의 공포난 긴장을 느끼면 우리가 뭐 보통 그러잖아요. 얼어붙고 행동이 안 나온다 하잖아요. 형님도 정확히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아무튼 형님은 그 눈앞에서 폐가의 문이 끼게 열리고 거기서 알 수 없는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차 싶은 거죠.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차가 고장났잖아요. 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막 생각을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홀로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보이는 것도 무섭지만 소리가 그렇게 무섭대요. 시야는 어느 정도 앞만 보지만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내가 어딜 가고 있었고 목적지가 어디였고 지금 내가 여기 어딘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문득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든 게 트렁크에 공구 박스가 있었던 거예요. 트렁크에 공구 박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딱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트렁크 쪽으로 가가지고 공구 박스를 꺼내서 막
덜덜 떨려가지고 그땐 키로 여는 트렁크였는데 열어가지고 또 공구박스를 꺼내는데 또다시 끼익 하면서 이번엔 좀 다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까 네. 다른 폐가의 문에서도 똑같이 희미한 형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달려서라도 도망을 쳐야 할 터인데 근데 마을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고 무작정 달려서 갈 상황도 아니라서 공구를 꺼내서 엔진 후드를 열고 최대한 빨리 차를 수리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막 고치려고 차를 수리하려고 막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그 엔진룸에 정신없이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미세하게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환청인가 싶었대요. 긴장하면 헛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들리는 소리겠거니 했답니다. 근데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확실하게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들렸는데 정확히 이랬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가느다랗고 좀 희미한 느낌이었대요. 지금까지는 전개를 생각해보면 눈치채셨을 텐데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순간 퍼뜩 떠올라가지고 예. 그 실종자 전단지 김지훈 8살 걘 것 같다. 이 마을에서 뭔가 어린이의 영혼이 갇힐 만한 무슨 일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 장소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공구를 쥔 채로 어떡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다른 쪽 골목에서 어린아이의 작은 실루엣이 스르르 형님 쪽으로 또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루엣은 확실히 애 모습이었는데 약간 그 우리 유령 생각하듯이 발소리 하나 없이 이렇게 스쳐가는 느낌으로 스르르 다가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게 실종 사건 관련된 문제고 혹시 좀 기괴하거나 초자연적인 얘기일까? 그래서 그 실루엣이 혹시 그 실종된 어린 아이가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거는 다른 귀신일 수도 있고 좀 기괴한 일인가 해서 더 섬뜩한 무엇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상한 존재들이 자꾸 오는데 새로운 존재도 또 그랬대요. 왜 안 갔냐고요? 왜 여기 머물렀냐고? 여기 어디냐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지럽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게 진짜로 그냥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전 했는데 도와주고 모시고 일단 떠나야겠다. 그래서 트렁크를 다 닫고 엑셀 일단 안 되는 거 밟아보고 막 시동 걸라고 멘탈을 놓은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그 존재들이 그 형님의 차 앞으로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운전석 창문 옆으로 서서 천천히 창문을 톡톡 두들겼대요. 그 손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가늘고 좀 창백하고 손톱도 지저분한 거기서 목소리가 처음 나왔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랬는데 몸을 최대한 시선을 피하려고 구부리고 있었는데 그때 창문을 통해서 또 얘기를 또 또렷하게 들었다는데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가는데 나도 못 나가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한 건데 그 지도에 연필로 쓰여 있었고 인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그 지도에만 존재하는 마을일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이 맞구나. 그 날짜가, 애가 실종된 날짜가 네. 또 떠올랐는데 처음엔 대수롭게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날짜였는데 그 날짜가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대요. 왜냐면은 그 형님이 보고 있던 지도책에 몇 년도 무슨 월 이렇게 써있대요. 그게 제목처럼 써있다고 하던데 근데 그게 그 아이가 정확히 실종된 연도랑 일치했고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그 사람 추론인데 어쩌면 그 지도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책에 표시했던 걸 구매하고 했던 사람이 어떤 비밀을 숨기려고 이 마을을 지도에만 존재하게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닐까? 그러고 있는데 밖에선 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래서 머리가 텅 비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고개를 양쪽 다리를 네. 벌리고 거기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고 있었다는데 용기를 내서 고개를 들려서 창문 쪽을 봤더니 그 존재가 좀 언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대요. 그래서 차주 둘러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예.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어떡할까 했는데 지금 변한 건 없구나. 지금 시동도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지금 나는 변한 게 없고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키를 돌렸는데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시동이 걸렸어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시동 걸 때 그 시동음이 제일 멋져 보였던 명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그만큼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긴 게 그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들어왔던 좁은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왔던 걸 그냥 지도 보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가 그 지도책이었어요. 이게 전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도책에서 형님이 그 아까 들어왔던 그 도로와 마을의 표시가 희미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예 사라져 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표시한 거랑 주변 도로가 지워진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 섰을 때부터 몇 번이고 확인했던 그 작은 표시가 지워진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왔을 때 이정표 뭐를 보고 했다. 그래서 천천히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차를 다시 움직였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운전을 해서 쭉 갔다고 생각했는데 직진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아까 그 폐가와 그 폐가 같은 마을과 전단지가 붙어있던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폐쇄루프라고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마을을 둘러봤대요. 이번엔 정말로 해결책 찾아야겠다. 뭐라도 봐야겠다. 근데 그 실종자 전단지를 다시 가서 봤는데 뭔가 기묘한 약간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그 한 아이의 사진과 장부가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봤을 때 그 전단지의 사진과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의 사진으로도 바뀌어 있었대요. 날짜도 달라져 있고 마치 그 마을 자체가 무슨 인격이 있어서 형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대요. 근데 또 다시 그 귀신 소리가 들리고 여기 또 왜 왔냐고. 아, 나는 이제 지도로 인해서 여기 뭔가 씌인 거고 여기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와, 계속 그런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서라운드로 이런 웃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나 이제 그냥 위로 가든 내려가든 쭉 나가야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마을에 도착하고 근데 그 집들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그 창문들이 약간 눈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계속 그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 눈 같은 집에 홀리듯이 들어갔더니 예. 약간 또 거기서 이제야 왔네? 뭐 이런 소리 같은 게 들리고 그래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뭐라도 확인하자. 그래서 그래 왔어? 그래 왔어. 그러고 들어가 봤는데 껌껌하니까 빛만으로는 잘 안 보여서 더듬더듬 봤는데 그 폐가 안쪽에서 그때 또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좀 되게 오래된 종이 더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들어서 살펴봤는데 보니까 종이들에는 아주 오래된 시 구절들 이렇게 줄 짧게 쓴 문장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오랫동안 여기 갇혀서 써내려간 듯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꼈냐면 글씨체가 되게 삐뚤빼뚤하고 되게 불안정한 심리가 느껴졌대요. 종이마다 글씨 크기나 모양도 다르고 어떤 종이는 새까맣게 막 칠해놓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때 형님은 아까 처음에 방문한 목적이 시인의 생가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내가 찾던 그 시인의 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종이들을 넘겨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사진 한 장이 나왔던 거예요. 그 사진에는 그 애들이 몇 명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얼굴을 다 이렇게 펜으로 까맣게 칠해져 있었대요. 그러면서 막 약간 너무 기괴하고 좀 두렵고 그래서 이제 뭐 정보는 없는 것 같고 빨리 일어나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폐가 바닥 쪽에서 또 다시 크크크 막 이런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계속 나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가지고 이제는 뭐 사람 소리인지 이게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시인의 생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혹시 그 시인분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폐가 밖으로 일단 뛰쳐나왔어요. 나오니까 밖에 무슨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셔요. 예? 그 노인분이 이게 뭐 이제는 솔직히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허름한 옷차림에 약간 나뭇가지를 들고 계셨는데 예?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원그리듯이 막 돌리면서 무슨 쭈글쭈글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쭈글쭈글 하니까 자기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같이 있어요? 막 이런 소리가. 그러더니 막 따라오라고 지금 오라고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노인을 따라갔어요. 그 노인분께서 형님 손을 꽉 잡으니까 갑자기 길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개안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 여기 영원히 못 나올 뻔했다고. 그래서 어르신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마을은 뭐고 저 무슨 소리도 들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오래부터 있던 마을이긴 한데 내 젊었을 때부터 있었다고. 근데 평범한 시골이었는데 한 30년쯤 전에 불이 났었다. 그래서 불 때문에 사람들도 집도 많이 탔다. 근데 마을은 지도에선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던 거다. 그러면 어르신 제가 지금까지 갔던 마을이 타고 사라진 거라요? 그러면 제가 본 거랑 겪은 건 뭐예요? 그랬더니 한숨 쉬면서 막 그 마을에서 죽은 분들, 특히 아이들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서 있는 거다고.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해코지하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외롭고 슬퍼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자네도 그런 걸 거라고. 이게 해코지는 아니지만 못 나가는 건 맞다. 그래서 덜덜 떨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어르신 누구신데 어떻게 여기 있는 것도 알고 이렇게 다 아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나는 그때 밖에 있었고 마을 근처를 떠돌면서 살아왔다고. 왜냐면 내 가족도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좀 달래라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니니까 함께 있어주기 바란 거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이치라는 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운이 느껴지면 너같이 빠진 사람 빼주고 했다. 내가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자네는 운이 좋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정정할 때 했다고. 그래서 그럼 저 진짜 뭐 아무것도 괜찮은 거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다만 취재인지 뭐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쪽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그 하루 꼬박 새고 그 다음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돌아와서 논문을 집필하려고 자료도 펼쳤는데 뭐 손에 안 잡히죠. 그리고 그 시인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러면 그 시인분은 거기 뭐 감금이 된 건지 뭔지 여쭤봤더니 모르겠대요. 그거는 모르겠다. 근데 그 시인의 생애를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슬프고 뭔가 아픈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을을 통해서 느껴졌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완성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주제로 논문을 써서 지금은 잘 되셔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러시면서 절 가르쳐주는 분은 아니고 저한테 오며 가며 만나 뵙는 분인데 친해져가지고 소개시켜줘서 들어준 얘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려준 당신께서 느낀 교훈이 있다길래 뭐 연민의 마음인가 이랬더니 사람 호기심이 문제래요. 사고 나는 거 보면 꼭 호기심 못 이기면 사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 같은 거 듣고 호기심에 어디 찾아다니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의외로 좀 싱거운 교훈을 주시면서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또 반갑습니다. 그래도 진짜 커버님의 또 언변도 그렇지만 이번 이야기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섬뜩하기도 하고 기묘하기도 하고. 예, 오늘 커버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도 정말 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커버님. 네, 제가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또 감사드리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커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로 저도 시들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청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나누고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에 내가 신청을 한 거니까 내가 재미로 한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여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시간 쪼개시면서 내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교정님들이 당연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한번 해봐. 내 앞에서 나를 한번 즐겁게 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던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정님들은 또 많은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들무에서 많은 참여자분들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약간 귀신인 것 같습니다. 귀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 있습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제가 다니는 학교 대학생인 두 친구가 겪은 얘기입니다. 두 친구가 얘기를 들려줬는데 번갈아 가면서 들려준 건 아니고 주인공이 될 한 친구가 있긴 한데 어쨌건 이 두 친구를 가명으로 민서랑 선미 이렇게 여학생입니다. 두 친구는 같은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친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민서랑 선미는 학교 끝나고 동네에 산책을 하는 루틴이 있었대요. 그래서 쭉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비어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방치되어 보이는 어떤 낡은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호. 근데 이게 방치됐다 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흉가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딱 봐도 왜 사람이 안 사는 거면 티가 나잖아요. 보기 안 좋게 그렇게 방치된 빈집이었죠. 그 빈집이 두 사람의 특별히 눈길을 끈 이유는 거기서 약간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알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자명종 소리 뭐 이런 것 같아서 좀 약간 오싹하잖아요, 밤중에. 그렇지만 딱히 들어가 볼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그닥 관심이 썩 가진 않아서 그냥 지나쳤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밤에 이번엔 민서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알바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산책하던 그 루틴을 집하는 길이라서 가는데 그 빈집을 지나겠죠. 지나니까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약간 막 뜨르륵 뜨르륵 이런 소리, 정확히 알람 소리였어요. 분명히 빈집으로 보이는데 내부에서 규칙적으로 알람이 또 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민서는 같이 사는 친구 선미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근데 선미도 우리 그때 산책하다가 겪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도 혼자 때도 너처럼 비슷한 그 소리 같은 거 들린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이 빈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빈집에서 매일 새벽에 같은 시간 같은데 그 울리는 알람 소리가 대체 뭘까? 이러면서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 현상은 뭐 거의 매일 반복되었고 그럴수록 민서와 선미의 호기심은 점점 더 강해졌겠죠. 결국 이러다가 둘은 그냥 그 빈집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자 결심을 해요. 물론 조금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리 그냥 단순히 알람 소리 같은 거 신기하잖아 그러면서 출처만 확인하자 궁금하니까 그러고 나오자고 서로를 안심시키는 말투를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 내부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빈집 예상대로 먼지와 쓰레기 그리고 뭐 곰팡이 냄새 그런 걸로 가득했대요. 그래서 민서와 선미는 핸드폰 그 손전등 그 후레쉬를 들고 조심스럽게 빈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집 구조는 이랬어요. 쉽게 말해서 전형적인 오래된 단독주택 느낌으로 작은 방이 몇 개 있고 거실과 부엌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였겠죠. 그래서 둘이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던 중에 한 방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해요. 일단 오래된 사진 같은 게 좀 있었고 중요하진 않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을 법한 그런 장난감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낡은 스마트폰이었어요. 낡긴 했는데 스마트폰이긴 한 거, 기종이 좀 오래된 거. 둘은 특히 그 핸드폰에서 좀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보니까 기종이 오래된 것 같은 낡은 스마트폰은 한 수년 정도 방치된 듯이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당연히 전원이 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서가 폰이다 그러고 호기심에 그 핸드폰을 주워들어서 전원을 눌렀지만 당연히 작동은 안 되겠죠. 방전이 되었거나 고장이 났거나 해서요. 그래서 둘은 그냥 그렇게 더 둘러보다가 핸드폰 내려놓고 가져오진 않고 그 외에 특별한 걸 딱히 찾지는 못하고 결국 빈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어요. 민서와 선미가 빈집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부터 두 사람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두 사람이 빈집 주변에서만 혹은 안에서만 들렸던 알람 소리가 이제는 민서와 선미가 지내는 집에서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서가 잠을 자다가 문득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뚜르릉 뚜르릉 이 소리에 이게 그 알람 소리가 약간 그거 있잖아요. 자명종이라고 아날로그식의 종 치는 소리 약간 그런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서는 깜짝을 놀라가지고 핸드폰일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벨소리 중에 비슷하게 소리 내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 핸드폰 조용했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거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알람은 집안 어디에선가 들리고 있었지만 소리의 방향 그러니까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더래요 전혀. 이상하다. 그리고 곧 민서와 비슷한 경험을 선미 역시 또 하게 됐고 이제 이게 복수의 사람이 겪으니까 심각한 어떤 일처럼 느껴지고 단순 환청이 아닌 것 같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민서랑 선미는 그런 알람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특별히 다른 일들은 또 없었어요. 그냥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던 거. 하여튼 그러던 어느 날 민서랑 선미는 또 뭐 어느 날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쎄한 집을 또 지나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좀 미세하게 그 알람 소리가 또 들렸고 이번에는 함부로 들어가 볼 생각이 감이 들진 않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보니까 바깥으로 나 있는 창문 쪽인데 그래서 창문 쪽을 좀 밖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안 들어가고 살펴봤대요. 근데 알람 소리가 나는 빈집 창문 안으로 침대가 하나 있는데 똑바로 뻣뻣하게 누워있는 어떤 검은 형체를 목격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근데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잘못 본 거겠지 껌껌하니까 아니 근데 우리 둘 다 같이 봤잖아. 뭐야? 도대체 뭐지? 하니까 그때 표현을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해드리면 그 손금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대요.
그게 쫙 소름이 끼치면서, 그래서 민서랑 선미는 둘이니까 그나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서 천천히 창문 쪽을 바라봤대요. 좀 뒷걸음질 치면서. 근데 그 침대 위의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두 사람 믿기지가 않아서 눈을 비비고 뭐야 이거 실화냐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 존재, 그것이 있던 그 침대 위를 좀 응시를 했대요. 실눈 뜨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진하게 보려고. 역시 근데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소리도 안 들렸대요. 죽은 듯이 고요해졌대요. 그래서 서로 속된 말로 얼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하나가 두 사람한테 명확하게 들렸대요. 알람 소리는 아니었고 처음엔 아주 작게 들렸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렸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이런 소리였는데, 왜 우리가 코 막힐 때 입으로 숨 쉬었을 때 입을 작게 벌리고 여러분들 이빨 사이로 숨을 한번 당겨서 쉬어보세요. 이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하고 내뱉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였는데 마치 사람이 잘 때처럼. 근데 조금 이상한 건 들이마시는 소리만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 하고 내쉬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두 사람 등골이 오싹하죠. 근데 여기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기괴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알람 소리를.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둘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용기가 나서 그런지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이 이상한 상황의 진실을 확인하자. 둘이 같은 것을 보고 확인한다면 이거는 교차 검증이 되지 않겠냐, 없다는 걸 확인하면.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 잡고 빈집의 출입문부터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 손잡이가 조금 열려있더래요. 이 집은 분명히 빈집이에요. 집주인이 부동산 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없는데 잠긴 건 아닌데 항상 닫혀있는 걸로 지나가면서 얼핏 봤단 말이죠. 근데 왜 문이 열려있었을까요? 게다가 아무도 들어간 흔적도 없었대요. 발자국이라든가 어떤 다른 흔적이요. 두 사람은 침을 꾹꾹 삼키죠. 그러면서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끽 밀었는데 끽 하면서 문이 아주 미세한 소리 내면서 열리고, 여니까 차가운 공기가 휙 느껴지더래요. 전에 방문했을 때랑 조금은 다르게. 그래서 들어갔더니 방 안은 거실이랑 다 껌껌했고 희미한 빛이라고는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이런 게 전부였다고 해요. 선미가 전처럼 그 스마트폰에 손전등기는 켜고 천천히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처음 산책 때 방문했을 때 그 스마트폰도 보고 사진 본 그 방이란 다른 방이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방 안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먼지가 가득했고 가구들이 시트가 덮여 있었대요. 우리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하얀색 천 같은 거 덮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사 갔을 때 그 채로 방치가 되어 있던 거죠. 근데 그 존재가 목격된 침대, 그 침대 위에 덮여 있던 그 흰색 시트가 있었는데 그 무언가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약간 움푹 꺼져 있었다고 해요. 마치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누가 누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선미가 침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려던 찰나, 침대 옆에 우리가 왜 협탁이라고 하죠? 작은 상. 그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알람 시계가 보이더래요. 이건가? 하는 찰나에 갑자기 그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알람 시계니까 이거구나 싶은 순간에 뜨르륵 뜨르륵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놀래가지고 몸이 굳었고 급히 본능적으로 알람을 끄기 위해서 손을 뻗었죠. 근데 그 위에 그 종 같은 거 2개 달려있고 가운데 그 망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그거 버튼 딱 눌렀는데 근데 시계 소리가 계속 울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몇 번이고 다시 눌렀지만 멈추지가 않더래요. 그때 선미 귀에 뜬금없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그거 제가 꺼드릴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건 아니고 아마도 선미만 들은 것 같다는데 그냥 온몸에 털이 곤두섰대요. 그래서 도저히 소리를 치거나 뭐야 그러고 돌아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선미는 그 친구 그 민서한테 말은 안 하고 그냥 보는 척 하면서 스마트폰 불빛으로 방 곳곳을 이렇게 비추면서 뭔가 하고 살폈대요. 그러면서 슬쩍 용기를 내서 뒤를 쓱 돌아봤는데 당연히 말소리를 낼 만한 존재는 안 보였고, 그러다가 문득 침대 아래쪽에 눈이 들어왔대요. 순간 선미는 기절할 뻔합니다. 침대 밑에 다리가 달린 침대만 아래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간의 틈새로 사람의 얼굴 같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창백한 피부에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보이는 무표정한 눈빛에, 하지만 선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그 시선과 맞췄습니다. 눈이. 그제서야 뭐가 막힌 게 뚫린 것처럼 선미가 비명을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대요. 친구 민서는 깜짝 놀라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걔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래서 왜 그냐 그러면서 민서도 무서워서 같이 도망치는데
막 백스텝을 밟으면서 뒤로 도망가다가 몸이 문지방에 걸려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엉켜서. 근데 선미가 그 순간 침대 밑에 있던 그 바라보던 얼굴이 막 후다다다다 하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선미한테 말을 걸더래요. 여기 왜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뭐 챙기고 할 겨를도 없이 선미는 민서를 막 서로 부축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도망쳤대요. 예.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을 꽉 잠그고 서로 간에 상황 설명을 해요. 왜냐면은 한 명은 봤고 한 명은 전혀 못 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미가 본 사람, 민서가 못 본 친구. 야 민서야 이러이러했다. 너 뭐 소리도 안 들렸냐고. 뭐 본 것도 없냐. 그러니까 민서가 아니 나는 그냥 있다가 네가 소리 지르면서 뒷걸음질 치길래 나도 쫄아 있다가 깜짝을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같이 나가려다가 엉켜 넘어져서 찧었다. 예. 그리고 너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라고 도망. 이게 끝이에요. 아 선미만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가지 말고 소리고 뭐고 가면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갈 거 아닐 것 같다 이거.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제가 미처 못 물어본 게 생각났는데 그 끔찍한 악몽, 환청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뭘 못 물어봤냐면 이게 둘이 같은 내용의 악몽이랑 환청을 들었냐 그걸 미처 못 물어봤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두 사람이 그 두 번째 방문 이후로 둘 다 악몽을 꾸고 알람 소리 같은 거와 함께 약간 부르는 듯한 소리가 왕왕 환청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 친구는 결국 우리끼리는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근데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뭐 집에 직접 들어가서 증빙할 만한 뭘 목격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 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들을 사연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들 흐름상으로 이쯤에서 무당을 찾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당을 찾아갔냐 못 참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민서가 이거를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털어놨대요. 좀 뜬금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무당이나 종교나 이게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예. 그래서 민서 어머니께서는 근데 이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래요. 그러고 쭉 듣자마자 걱정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래요. 민서야, 엄마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한번 만나볼래. 그러니까 평소랑 다르게 한 달이 건너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민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선미랑 이야기 끝에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며칠 뒤에 민서 어머니랑 민서 그리고 혼자 봤던 그 선미가 함께 어떤 작은 아파트 단지로 찾아갔대요. 멀지는 않아서 걸어갈 만했다는데 찾아뵀더니 거기는 나이가 꽤 지긋하신 어떤 할머니께서 그 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데 할머니가 뜬금없이 첫마디가 안녕하세요 저희 이게 아니고 너 최근에 봤구나. 마치 무당이 말씀하시듯이 세 사람은 깜짝을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죠. 왜냐면 어머니도 우리 애가 이러이러했다 그런 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냥 상담 요청만 드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할머니는 민서를 조용히 응시하면서 말을 이어가시는데 네가 어떤 곳에 들어갔다가 따라붙은 게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집을 지키고 있던 거라고. 너한테 그게 해코지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매개로 교감이 돼서 따라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민설이 안심시키면서 되게 부드러운 말투로 좋게 말씀 주셨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뭐 혼이라는 게 구천을 떠돌다 그런 거니까 내가 어떻게 잘 달래주고 하면 떠날 수 있다고.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 말씀을 잠깐 드리면 민서도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받은 건 아닌데 확실한 것은 의외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무업을 하시거나 무당 이쪽 분은 아니셨다고 해요. 그냥 불리기로는 신이 있으신 할머님이시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었대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세한 어떤 뭘 하셨다 과거 이런 건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서는 선미와 엄마 그리고 신기가 있는 할머니와 함께 빈집을 다시 찾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할머니께서 잠시 눈을 감고 주문 같았대요. 뭔가 중얼중얼 하시면서 그 집을 천천히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돌았대요. 근데 잠시 후 할머니가 좀 되게 계속 온화하고 괜찮다 하시다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이 집에 머물던 여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너 그 밤마다 소리 같은 거 들린다고 했지 일정 시간마다. 아마도 자기가 죽은 시각 알리려는 걸 거 아닐까? 이러면서 할머니는 품에서 두 가지 물건을 꺼내셨다는데 종이로 싼 부적 몇 장과 쬐끄만 우리 가방에 다는 키링 같은 사이즈의 작은 방울을 꺼내서 민서와 선미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 꼭 지니고 있으라고 항상 거리상으로 이거랑 멀어지면 안 돼 이랬대요.
그러고 할머니가 혼자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가서 곳곳에 부적을 붙이시고 작은 향인가 뭔가 그런 걸 좀 피웠대요. 그리고 그 향 연기가 집안을 슥 메울 쯤에 갑자기 집안에서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냉기가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민서와 선미는 서로 손을 꽉 잡았대요. 막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단호하신 목소리로 방울 흔들면서 뭐라 막 소리를 치시더래요. 대화 같았다는데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골짠이래요. 뭐 억울한 마음 내가 잘 알겠다고, 이제 그만 떠나고 여기 네가 머물 곳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순간 집안에서 알람 소리가 그냥 뜨르르르 막 들리더래요. 예. 이번엔 민서와 선미뿐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들으셨대요. 그 소리를 확실히 실제로. 할머니는 더더욱 막 뭐라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게 막 화내고 쫓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대요. 약간 달래는 느낌.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울리던 그 뜨르르 소리가 뚝 멈췄어요. 완전 정적.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다행히도 민서와 선미는 빈집 근처에서 더 이상 뭐 알람 소리라든가 평채라든가 그런 걸 듣거나 보지는 전혀 않았대요. 이후로도 민서는 할머니를 몇 번 찾아갔고, 할머니께서는 결과적으로 민서한테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그 훌령 그런 존재는 이제 떠났다고. 처음부터 나쁜 애 뭐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고통받아서 좀 강해진 것 같다, 뭔가가. 이제 네가 조심해야 될 게, 귀신이라고 할게요. 이런 귀신들은 사람의 어떤 감정에 끌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기심으로라도 빈집이나 폐가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충고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뭐 끄덕하고 명심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나고 그 빈집은 허물어졌다고 해요. 그게 근데 무슨 공포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재개발 이런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민서와 선미는 더 이상 그 집 보지 않아도 됐고, 차츰 기억 흐릿해져서 지금 잘 지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민서가 그 집 빈터를 지날 때마다 작은 묵념이라고 할까요? 기도 이런 거 한대요. 편히 쉬시라고. 패 집어놔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 두 친구가 같이 또 돌비 라디오 팬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서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어쨌건 이렇게 당부한 거는 호기심으로라도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우, 항상 듣죠, 저희 방송에서. 네, 근데 이 친구들도 돌비 공포라디오 열심히 듣는데도 예. 이게 겪기 전까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홀린 거지, 뭐,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당부한다고, 이거 진짜 이거 장난으로 듣지 말아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또 그러면요, 진짜 그럴까 하면서 또 가요. 뭐 그러면 또 사연 제보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아유, 그거 그래가지고. 겪을 이야기 정도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정말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뭐 커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겪어가지고 네, 또 네. 당부도 하면서 이렇게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제보를 한 게 있어서 이제 짧지만 좀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커버님께서 오늘 또 전달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려요. 빈집도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가 흉가하기 때문에, 그냥 뭐 폐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얼마 지나지 않은 그냥 빈집 있잖아요. 그런 데도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가 떠난 곳은 사람이 아닌 것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